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인플레 우려가 부각이 되고 또 위안화 약세가 확대되면서 달러와 강세에 힘이 실렸는데요. 향후 달러와 추이 그리고 외국인의 행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중국 경기 확장 기대감에 철강주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또 미국 IRA 세부 지침안 발표는 2차 전지주에 또 한 번 힘을 실어줬습니다. 4월 증시를 주도할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마무리 주식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시장은 앵커께서 짚어주셨듯이 IRA 내용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환호하는 강세가 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만 판호가 나왔던 게임이나 또 막대한 MOU가 쌓여있는 중동 지역 관련된 건설, 방산 등의 종목군도 개별성을 바탕으로 강세를 띠는 하루였습니다. 1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임박한 만큼 4월에는 1분기 실적 개선세를 확인한 그런 종목군들이 틈새를 이룰 것 같으니 대안주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강준혁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디펜스를 이제 흡수 합병을 하면서 방산 부분에서 일괄 생산 체제라든지 하는 부분을 갖춘 회사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식량 가격 지수가 좀 많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량 가격 지수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국지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부분에서도 역시 방산 부분의 매출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관련 부분의 이슈를 체크를 하시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 향후 10년 이내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비슷한 가격으로 상용 로켓을 발사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는데 방산에서 또 우주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스토리를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조윤석 센터장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조윤석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IRA 세부안이 발표가 되면서 그중에 가장 관심이 깊었던 것은 바로 원부자재 쪽이었습니다. 그 원부자재 쪽에서 그 지침이 상당히 한국 업체에 유일하게 진행이 됐었고 또한 그 직수혜를 포스코 홀딩스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마무리 주식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꼽아왔습니다. 네, 수혜 기대가 현실화된 포스코 홀딩스까지 오늘 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특집으로 미국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안 발표 이후 2차 전지주 행보에 대해서 다각도로 진단을 하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안이 발표가 되면서 배터리 3사 그리고 소재 업체들의 실질적 수익 규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광물 조달국 기준이 완화가 되고 또 양극재와 음극재에 쓰이는 광물도 부품이 아니라 구성 재료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 IRA 세부 지침안 발표 후에 과연 누가 대장주로 나서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미국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행히 좀 예상에 좀 부합을 했는데 광물 등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완화된 기준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계에 다시 한번 훈풍이 또 불고 있습니다. 자, 세부 지침안에 대한 주요 내용부터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올해 그 IRA 법안에서 이제 전기차 부분에 이제 지원금을 주는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미국에서 일단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외로 중국산을 아예 쓰지 않고서는 아니면 FTA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어떤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일단은 좀 발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북미에서 전기차 최종 조립 부분, 이 부분 이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특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배터리 광물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FTA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광물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광물 수급 자체가 예상외로 쉽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FTA가 체결 안 된 나라에서 광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이 부분을 가공을 해서 부가적인 어떤 이익 자체를 한 50% 이상 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FTA가 체결 안 된 나라에서 광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2023년도에는 40%까지 그리고 2028년도, 7년도까지는 8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 타이트한 비중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물하고 부품이 조금 다르죠. 부품 쪽은 일단 2023년도에 5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9년도에는 100%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어떤 시한적인 어떤 부분을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우리가 중국 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뭐 리튬을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조금 우려한 그러한 요소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피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일단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거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가 이제 향후에 이제 관건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고 지금 수정안이 일단 나왔습니다만은 최종안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관심 가지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이제 부품으로 가냐, 소재로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광물 쪽으로 그냥 구성 부품 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하등에 문제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원래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환호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품이 아니라 이제 광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오늘 2차 전지주가 뭐 상한가를 찍고 또 굉장히 이제 큰 시세를 또 연출을 했는데 이 광물 조달국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된 게 이제 또 눈에 띄는 변화잖아요. 이미 국내 업계는 핵심 광물의 이제 수급처 다변화에 나서고 있었던 데다가 이번에 이제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더 큰 혜택을 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셀 업체 3사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좀 기대에 대한 효과는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네, 우선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셀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 IRA 법안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부품 쪽의 규정이었죠. 그래서 셀업체는 반드시 미국 쪽에 공장을 지어야지 3,750, 3,750 그 나누기 2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업체가 상당 부분 한국이 독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셀업체는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그 공장들은 계속적으로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다. 우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죠. 광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광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것은 양극할 물질 그리고 음극할 물질 단 2개였습니다. 기타 2개 정도가 바로 전해질 그리고 다른 원소재 부분이 필요했었죠. 하지만 지금 포함된 것들은 양극할 그리고 음극할 물질이기 때문에 이 두 그 생산하는 업체들은 굳이 미국에 비싼 생산비를 내고 지금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레버리지를 조금 일으킬 수 있는 구간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한 지금 그 외에도 활발하게 지금 조인트 벤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할 물질과 음극할 물질이 아마도 2027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성장이 확정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업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오늘의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광물 분야, 특히 원소재 분야에 관해서는 그 전에도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 번이 좀 발표가 되게 되면서 FTA 관련 관계가 없이
가공이 좀 중요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공이 부가가치의 50% 이상으로 체결이 되게 된다면 어디서 광물을 갖고 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규정이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몇 개의 기업들은 상당 부분 이 원소재 가치 부분을 밸류에이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업체, 양극화나 응극할 물질, 그리고 리튬이나 그 외에 원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IRA 세부번에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플레 감축법 이제 세부 지침안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이제 리스크 요소로 여겼던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거쳤는데 그러면 이 지침안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내에서 좀 종목이나 테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오늘 코스모 그룹이 사실 상한가를 치면서 리튬 관련된 그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좀 연출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쪽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 가격이 조금 적게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원소재 부분, 특히 채굴을 해서 가공을 하는데 이번에 수혜를 못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광물의 가치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원소재 부분의 가격이 변하면 변할수록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의 4대 부품이라고 따질 수가 있는 물질들이 있죠. 바로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IRA 광물 부분에서 탈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미국에 지금 현재 생산 계획이 있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업들 위주로 수혜가 충분히 더 장기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가능성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지만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느냐를 한번 좀 짚어주셨어요. 그럼 이제 강준혁 파트너님께도 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은 지금 이제 이미 기대감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 IRA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소위 말해서 전기차 관련된 시장이 이제 개화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던 그 시절이 지금의 미국의 어떤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때 전기차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안 팔렸거든요. 보조금을 많이 준다라고 요즘 많이 깎였는데 옛날에 많이 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IRA 법안으로 인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아까 이제 말씀해 드릴 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최종안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멘텀으로 보자면은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조금 시각을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면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 두 번째 시장이 미국 시장, 세 번째 시장이 유럽 시장이죠. 근데 전기차 판매량으로 보게 되면 제일 큰 시장은 중국 시장.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은 아무리 커도 우리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내수로 또 해결을 하니까. 쿵짝쿵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시장이 이제 유럽 시장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조금 시각을 돌려본다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못 오른 종목은 뭐니 해도 그냥 동박 관련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동박 관련된 종목들 이제부터 좀 신경을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타이밍을 한번 본다면 최근에 이제 시장 안에서 LG 에너솔루션 투자를 보더라도 ESS 관련된 투자가 일단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리튬 인산철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나름 또 세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ESS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은 신재생 에너지하고 같이 붙어서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하고 같이 붙어서 움직인다라는 점을 감안해보자면 이제 2차 전지 부분은 기술적으로만 일단 보시고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이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미리 좀 관심 종목을 잡으셔서 타이밍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2차 전지를 지금 봐야 된다가 아니라 2차 전지는 지금 많이 기대감이 찼기 때문에 신재생 쪽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를 산다 그러면은 굉장히 용감한 마음으로
또 사야 되고 리스크가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번 크게 흔들 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너지죠. 예, 그런 부분에 어떤 마음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차라리 관심으로 가져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는 좀 많이 올라 있는 쪽보다는 지금 덜 오른 쪽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이제 동박 관련된 부분을 좀 짚어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보다는 신재생 쪽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광물 조달국 기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이 기준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2025년 이제 뭐 2년 뒤인데 그때는 사실 결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저희가 완전히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또 국내 업계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지 주가는 또 이런 부분을 또 선반영할 텐데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항상 문제는 이상한 쪽에서 좀 튀어나오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물 부분을 중국에서 이제 완전히 독립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호주가 되었던 아니면 아르헨티나가 되었던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인도네시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쪽 나라들은 자기네들 리튬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특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걸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냥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리스크예요.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인도네시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이걸 지금 물량을 확보를 해서 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리튬만 가져가는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 다른 것도 끼워 팔기. 가공 공장을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쪽의 리스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IRA 세부 법안, 수정 법안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약간 좀 악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떻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광물을 이제 비중국권에서 일단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가공을 해서 그냥 미국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는 FTA 체결한다고 예전에 미국산 소고기 가지고 열심히 싸웠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아예 FTA가 미국하고 체결이 안 돼 있는 일본이라든지 유럽 기업들하고도 여전히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쟁 강도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악재는 이번 법안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공화당은 무조건 일단 반대를 했겠죠. 이게 무슨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꽤 심했습니다. 이게 뭐냐?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부분하고 좀 다르지 않냐? 아니면 미국 현지의 어떤 노동시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확대하는 데 조금 제동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최종 법안이 또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법안은 지금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너무 환호를 하면 또 최종 법안에서 타이트해지는 그 부분이 또 리스크로 작용할 네.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중국 관련해서도 또 이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드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의 이제 CATL과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인플레 감축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제 포드처럼 제조 기술만이 협력하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미국의 완성차 업체와 중국 배터리 기업 간의 이제 앞으로의 협력이 좀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은 우리가 당연히 좀 안 좋게 받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이번에 IRA 세부안이 나오게 되면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바로 우려 단체를 어떻게 지정을 했느냐 그것들을 좀 봤어야 되는데 네. 상당히 이번에는 구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죠. 이 우려 단체가 과연 중국을 무조건 포함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나중에 지금 세부안이지만 나중에 결정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아마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지 FTA가 체결이 안 된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업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강국을 한다면 과연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할 물질이라든지 혹은 전구체 분야에서 총합 약 4조 정도의 투자가 계획이 되거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 생산이 되고 가공이 되게 된다면 중국산이 아니고 한국산으로 타이틀을 달게 되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세부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 단체에 관한 미국 정치계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는 아무래도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 단체들은
절대 한국 내에서만 유리하게 결국은 미국을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뭘 하나 받게 되면 당연히 중국에 뭘 하나 줘야 되겠죠. 이런 경제적인 논리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들이 시시각각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에서도 현재 굉장히 좋은 부분에 세부안이 나왔었지만 앞으로 노이즈가 될 만한 것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CATL 같은 테슬라 같은 이런 협업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 배터리 업계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의 분분함도 앞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여러 이제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너무 환호하지 말자라고 이제 두 분 다 좀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곧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곧 실적 시즌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사실 2차 전지는 예전에는 고밸류다라고는 했지만 지금은 뭐 성장이 실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고 있어서 뭐 계속 있는 이제 수주로 인해서 사실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는 몇 년치를 지금 다 반영을 했다라고 해서 고평가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좀 실적 시즌이 2차 전지주에 과연 좀 호재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은 생각보다는 이게 악재로 좀 작용을 할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세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환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과 어떻게 반응이 될지는 그날 센티멘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이 상승했던 논리의 기초적인 것은 바로 IRA 법안에 따라서 한국 내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미국의 적극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가 바로 기본적인 전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승 논리는 실적과는 상당히 좀 무관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실적이 가시화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세부안을 보게 되면 대부분 2027년까지의 기준을 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7년까지의 생산 그리고 영업이익들을 따져보게 되면 대부분 많이 주가에 녹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보다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법안 통한 장기 성장성이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의 할인폭을 과연 얼마나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미래 가치를 현가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 더 주가에는 좀 현실적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실적을 가지고 주가를 판단할 때가 아니라 이제 미래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과연 2차 전지주가 계속 갈 수 있겠는가가 사실은 투자자들이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 종목이 좀 궁금한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을 지금 탑픽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딴 얘기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탑픽을 질문이 물어봐서 그래도 저는 제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그 얘기할 때 테슬라가 중국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신경 네. 안 쓰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포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중국 자본이 미국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CATL이 리튬 인산철 관련돼서 기술력을 그냥 포드한테 넘기고 네. 포드는 100% 자기 돈으로 공장을 짓고 거기에 이제 공장 관리자가 누가 오는 거냐 하면 중국 사람이 오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 하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법안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하는 부분을 원천 봉쇄를 그냥 해버리려고 그렇죠. 하는 건데 제한하려고 하는 네, 건데. 그 포드에서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극렬하게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으로 의회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더 타이트하게 인플레이션 법안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졌지 느슨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탑픽 종목 얘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보셔야 되는 날짜는 4월 18일입니다. 보조금에 어떤 차량이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차량 안에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공급하는지 안 하는지 배터리를 이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얘기를 할 때 우리 그 전기차 보조금 1,000 주는 해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전기차 많이 팔리는지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판매량도. 대한 수치 자체, 미국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네. 현대차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내연기관 제네시스가 미국 내에 잘 팔리고 있고 오늘은 IRA 그 법안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옛날 포스코 네. 케미칼인 종목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종목이
이 리튬 인산철도 진출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조금 차량이 이제 누가 들어가는지, 우리나라 배터리가 공급되는지, 그리고 판매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는지 보자. 반사수혜로 현대차까지 좀 짚어주셨고, 자 그럼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2차 전지주 앞으로의 행보와 좀 탑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대주전자재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를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업체 2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당 부분 희소성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아주 큰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객사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OEM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의 고급화 차량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첨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만금에서 적극적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사부지 옆에서도 지금 일부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퀄통과가 진행이 되고 양산 수준으로 올해 말부터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드디어 성장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대주전자재료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양극할 물질에 대해서만 좀 관심을 좀 높았었는데 이제는 첨가제 시장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전기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고급화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차량 내 차별화를 통한 마케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주행 거리, 이런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걸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그렇다면 바로 첨가제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엔드 차량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대주전자 재료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안 발표 후에 또 2차 전지주 행보, 또 섹터 내에서 차기 대장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살피시고요. 또 추가 모멘텀,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도 잘 따라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흥이 올라와 있네요. 8.5% 상승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한국특강, 외국인이 7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면서 6%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판권 사업,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갤럭시아 SM, 오늘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5.7% 상승하면서 2,850원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IL 사이언스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세계 최초로 실리콘 소재의 LED 램프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오늘 9.3% 출발하면서 코스닥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MFM 코리아가 9.3%,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3% 강세로 마감을 한 네이블이 9.2% 상승하면서 1,400원대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우선주가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2.3% 밀리고 있고, 스테인리스 냉연간판 제조업체인 대양금속 오늘 2%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1.3%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에서 인적 분할 후 3월 31일에 상장한 한화갤러리아 오늘 1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1.2% 밀리면서 2,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삼형 SNC가 3.5%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삼진이 2.3% 하락하면서 7,600원 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 소재 부품 업체인 CBI,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 하락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2.2%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많은 종목들 가운데 또 내일의 기회를 찾아보는 내일을 여는 유망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정경민 차장이 파마리서치, 강준혁 파트너, LG화학, 그리고 조윤석 PB센터장, 세진중공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경민 차장님의 파마리서치부터 볼까요?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잖아요. 세무조사에 대한 악재로 좀 주가가 좀 부침이 있었는데 4월에 이제 첫 거래로 오늘 파마리서치를 들고 오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안 좋은 와중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급이 확 트이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좀 재료를 극복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선정을 해봤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제가 개인적인 편애로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들 특히 이제 K-뷰티 관련된 의료기기를 많이 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주가가 나름 좀 잘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제자리로 좀 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제 의료기기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갔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실적, 뭐 강력한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주가에 다 반영하지 못한 이제 그런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일단 지난 4분기의 실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이제 분기 성과급, 그러니까 4분기에 성과급 지급을 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세무조사 그리고 이제 원재료 수급 이런 것들이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뭐 사실 뭐 주가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69,000원, 7만 원 요 선을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헤쳐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 지난 5년간 실적을 이렇게 딱 뭐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뭐 각종 뭐 매크로 환경이 뭐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만 영업이익은 7배 이상, 순이익은 4배 이상 이렇게 좀 성장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해외 시장에서 K-뷰티 의료기기에 대한 선호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리쥬란이나 뭐 컨쥬란 뭐 이런 히트 상품들은 올해에도 좀 순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올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800억대가 좀 넘어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000억대를 좀 가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7,500억대라면 지금 비슷한 실적, 비슷한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클래시스가 1조 4천억이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뭐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선호도를 여러분께 좀 제시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네, 3개월 전에 이제 가지고 오셨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리쥬란 힐러 토론을 좀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좀 악재가 소멸이 되고 주가가 좀 이렇게 좀 반등을 좀 하면서 오늘 7% 정도 좀 올라줬거든요. 그러면은 목표가는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 지난 12월에 소개시켜드릴 때랑 똑같습니다.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조 정도, 시가총액 1조 정도 좀 보고 있고요. 뭐 내년 실적 뭐 영업이익 1,000억 정도라고 본다면 그렇게 무리한 그 목표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12월, 1월 뭐 이렇게 요 정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정말 딱 조정을 받은 시점까지 조정을 받고 오늘 강한 좀 기관 매수세를 좀 타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8만 원 선 여기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 저는 뭐 올해와 내년에 밸류에이션을 주가에 좀 투영을 하면서 악재들을 뚫고 목표 주가에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10만 원의 목표가를 좀 드라이를 해보고요. 강준혁 파트너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는 석유화학보다는 좀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리에서 좀 마감을 했어요. 어떤 모멘텀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들, 사실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은 찾기가 쉽습니다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군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 이유 자체는 LG화학이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차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 안에서 일단은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이제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조금 더 싼 쪽으로 시장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수혜 자체는 LG화학이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갈 때도 그러면 LG화학 남아 있는 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네. 시장 안에서는 소재 관련된 부분은 LG화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얘기를 들어보신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두 번째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생명과학 부분이 요즘 조금은 뜨겁고 LG화학 역시 생명과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모멘텀이 일단 있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산업 생산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당연히 우리나라 화학 관련된 부분도 수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최근 들어서 유가가 이제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어서 이런 부분은 원자재 부분에서의 약간의 악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가가 오르면 또 관련된 화학 제품들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었던 아니면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숨은 수혜주가 되었던 여러 부분에 일단 모멘텀을 생각을 해볼 때 현재 시점에서 거의 오르지 않았던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좀 2차 전지 종목들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셨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에 대한 좀 수혜도 있는 데다가 생명과학과 또 중국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면 본업에 대한 좀 수혜도 네.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가는 그럼 어디까지 좀 보면서 가볼까요? 주가는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한번 잡아 본다면은 1차는 한 9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거의 뭐 저는 이전 고점 탈환까지도 한번 노려보고는 있는데 1차적으로 한 96만 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저점 계속 높여가고 있고 고점 부분 일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76만 원 가격권만 돌파를 해주면 일단 9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으로는 일단은 지금 저점 가격권이 한 67만 3천 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67만 3천 원을 이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임이 무거운 종목인데 앞으로 목표가 96만 원까지 조금 천천히 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LG화학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조윤석 센터장의 네오주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 하면 뭐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고 최근에는 좀 해상풍력 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우선 오늘 종목으로 좀 가져온 이유는 주말 새 기습적으로 오펙에서 감산을 진행하게 되면서 유가가 지금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하죠. 뭐 조선을 비롯해서 철강 여러 가지 연관된 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센티멘트적에서 우선 좀 밸류에이션으로 녹아내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 쪽에서 우리나라 기자재 쪽 당연히 탑픽이라고 봐줄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인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야들을 굉장히 좀 풍부하게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전방업체죠. 현대사무중공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업체에 거의 100% 어퍼데크를 납품하고 있으면서 전방업체들의 수주가 나오게 되면 곧바로 세진중공의 매출액으로 환산이 되는 구조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 거래를 하지 못했던 조선업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었는데요. 이런 삼성중공업 쪽에 LPG 탱커 부분에 또한 계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더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매출액으로 충분히 업사이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풍력 쪽도 있습니다. 풍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캐파가 모자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캐파가 모자른 것들을 베스터스에서 한국에 지금 전진 기지를 짓게 되면서 지금 시장의 환기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올해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풍력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부 구조물 그리고 하부 구조물, 변전 설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1기가와트당 약 3,500억에서 약 4,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 스토리는 조선뿐만 아니고 커나가는 풍력 시장에서도 충분히 세진중공업의
그런 경쟁력이 발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뿐만 아니고 성장주로서도 충분히 이제는 바라보셔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에서 성장까지 좀 더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주가가 이제 3월 중반 정도부터 계속 좀 상승을 하다가 오늘 6,000원에 이제 안착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디까지 저희가 추가 상승 여력을 조금 기대를 해볼까요? 네, 우선 차트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차트가 예전에 산을 한번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바로 이 부분이 조선 부분의 턴어라운드를 지금 반영한 그 숫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부분에 지금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는 당연히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약 9,000원 정도가 아마도 조선 부분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 부분이 새롭게 매출액으로 나오던가 혹은 수주로 나오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을 넘어서야겠죠. 그래서 최소 목표는 약 9,00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부분은 직전 바닥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직전 바닥이 약 5,000원 정도인데 이때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PBR이 약 1.2 정도 역사상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한은 들고 계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이제 상한가로 좀 마감을 했던 RF세미에 대해서도 잠깐 좀 질문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로 이제 경영권 이전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경영권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어느 정도나 누릴 수 있을지 강준혁 파트너께 듣고 갈까요? 이게 단순히 경영권 이전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평전자라는 회사가 실체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RF세미는 사실은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회사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전력용 반도체, 탄화교소 전력용 반도체 이 부분에 이제 6인치 파운드리 부분을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진평전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있는 곳을 살펴보니까 홍콩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이 펀드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보니까 중국 쪽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일단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 지금 진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막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 RF세미를 통해서 조금 해소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일단 있어 보이는데 매매를 급하게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안전마진 챙기시면서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권이 이제 바뀐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경영권을 받아가는 회사가 단순 우회 상장을 위해서 들어오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그쪽 경영권을 받아가는 회사가 우회 상장이 아니면 그쪽 경영진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받아가는 회사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영권 이전으로 이제 진평전자라는 홍콩에 있는 회사로 이제 경영권이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호재가 될지 혹은 또 주가가 흔들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은 유망주로 정경민 차장의 파마 리서치, 강준혁 파트너 LG화학 그리고 조윤석 센터장의 세진중공업까지 만나봤습니다.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PB센터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특징주로 언급해드렸던 세로닉스와 한농화성이 오늘장에서도 에너지를 받아 급등하며 마감했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양산업인데요. 차세대 리튬 메탈 배터리 기업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 올해부터 충북 충주에 1,956억 원을 투입해 리튬 메탈 배터리 생산에 나서는 가운데 덕양산업이 간섭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도 10%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0.1%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4위 볼까요?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에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로봇 관련주로 부상한 바 있는 종목이죠. 오늘 정규장에서 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2% 상승하고 있네요.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LB인베스트먼트입니다. 코스닥 신규 상장주인데요. 초반에 급등 흐름을 보이며 상승하다가 최근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5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현재 3.8%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에스코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로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166만 주 이상을 사들였는데요. 현재 시간외에서도 15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7.9%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1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대명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관련주입니다. 현재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5.8% 강하게 상승하면서 28,000원 선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1위 대명에너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올해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정규장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현재 5%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UAE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이제 많이 쌓여 있는 MOU 그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고, 역시 또 ESS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직접적인 시간의 상승 요인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명에너지는 발전소 쪽에서는 이제 꾸준한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신재생과 또 수소, 태양광 또 IRA 관련된 이제 이런 이슈까지 좀 더해지면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거기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답답한 그간의 움직임을 조금 뚫어내려는 이제 그런 좀 움직임이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제대로 붙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3만 원대까지는 다소간의 수급 매물대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 돌파가 좀 된다라고 하면 과거에 3만 원 후반까지 좀 갔었던 그런 모멘텀을 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살펴봤고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4위 다물 멀티미디어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성장성이 주목받는 종목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급락을 딛고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 반전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2차 전지에 치인 것 같은 이제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아직 로봇의 주도력과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와 좀 관련돼서 좀 인수가 되는 쪽, 또 이제 CB도 인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가장 강력한 그런 모멘텀을 고스트 로보틱스 쪽에서 좀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 업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팹리스 업체죠.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팹리스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에 많은 그런 협업을 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이 종목의 흐름을 좀 받쳐내면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를 좀 오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전지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다시금 로봇 관련된 테마들도 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 장세에서 만약에 2차 전지가 약간 주춤하는 현상이 좀 나온다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호한 수급의 힘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내일 2차 전지가 조금 약세로 전환이 되면은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내비쳐 주셨고요. 내일장은 그러면 어떤 키워드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환율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거래대금의 쏠림도 어느 정도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이 많이 쏠렸었는데 이제는 거래소랑 거의 좀 비슷하게 좀 맞춰졌거든요. 아무래도 좀 많이 오른 것, 이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걱정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좀 혼조세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들과 내일장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에서 내일장을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아시아와 유럽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강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을 포함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홍콩은 제자리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부터 볼까요? 0.72%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선전 성분지수 강했습니다. 1.39%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지수만 항생지수만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는 0.1% 지금 내리면서 제자리에서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부터 살펴보면 오늘 게임과 또 소프트웨어, 또 인터넷 기반, 그리고 반도체 등 이런 동반 강세를 보인 좀 성장주 섹터들이 있었는데요. 수출 민영 기업 비중이 높은 중국의 3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민영과 전방 제조업 회복 속도 좀 불안도 있고요. 또 수출 경기 부진을 조금 확인한 지표였는데 지표 발표 후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오늘 중국 시장은 좋았습니다. 또 중국의 자동차 업계가 신에너지차, 즉 전기차 구매세 면제를 올해 이후까지 연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올해 말까지는 감면이 이어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이 세제 지원 정책을 유지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 뉴스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서 2차 전지 그리고 이렇게 차량을 다 해소를 하기는 하지만 이 정책이 통과가 된다면 완성차가 더 팔리고 그 뒤에 2차 전지의 시장에 활력이 더 들어오면서 글로벌적으로는 또 2차 전지의 모멘텀이 또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유럽 시장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독일과 영국, 유럽의 제조업 PM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는 경계감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과 프랑스가 어떻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 지수 역시 경계감이 있는 모습이죠. 0.04% 오르면서 거의 제자리에서 지금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 같은 경우에도 0.3% 올라서면서 제자리에서 살짝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수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내일은 한국 3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시장에 지금 기대치가 있는데 과연 이 기대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표의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보시죠. 아시아 유럽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